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완전히 해체되고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팽배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발 금융시장의 변화의 서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게 될 겁니다. 이건 징조가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장에서 진행형 중이죠. 진행형 중인 이 과정이 얼마나 파급력 있게 전체적으로 모든 구조를 해체하고 재편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트럼프 취임 직전에 약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어제 0.86%로 약간 치솟는 그런 경향을 보였지만 4일 연속 계속해서 이렇게 약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도 마이너스 0.38%, S&P 500 역시도 지금 6,000선까지 뚫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5,800선, 그래도 선방하는 편이죠. 플러스 0.16% 정도 올라섰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구글, 테슬라,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려지는 대표적 대장주들이 기대만큼 2025년 이 초반부터 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양자주가 지금 거의 떡락을 하고 있는데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거의 저점이 어느 곳까지 이어질지 정말 엄청난 공포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아이온큐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양자 컴퓨터 주식인데 무려 또 13%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굉장히 힘겨워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초치기, 그야말로 양자 컴퓨팅 종목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발언을 젠슨 황이 하지 않았습니까? 양자 컴퓨팅 상용화되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정글이다. 거의 30년 정도 지나야 양자 컴퓨팅 기술이 현실화될 거라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역대급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고요.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쉽게 접근해서 좀 수익을 쏠쏠하게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저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32%가 살짝 빠진 게 아니지 이거 어마무시 빠진 거죠.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대장주는 역시 트럼프 임페러라고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막강한 자본력과 엄청난 미국의 그 강력한 어떤 국력에 의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쪽으로 다 빨려드는 어떤 블랙홀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이 대장주 강세로 갈 가능성 높겠고요.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 역시도 상당 부분 저점으로 가는 어떤 궤적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413달러까지 애프터마켓에서 올랐네요. 아마도 화요일 이후부터는 조금 이 고공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사고를 쳤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어. 그만큼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부정적 발언이 자사에도 그닥 좋은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근데 좀 살짝 또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역시 뭔가 단가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죠. 가격 면에서 속도 면에서 상당 부분 엔비디아와 충분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받고 있는 곳인데 저점에서 약간 머물고 있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래도 미국 나스닥은 파이어 마켓, 불장을 이룰 것은 확실하다. 그만큼 트럼프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아이콘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 역시도 지난해 20% 올랐던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증시가 좀 살아나야 이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 역량들이 바로바로 평가받는 것이 증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서포트,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취임 전후에 미 주식 매수 기회다라는 어떤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융과 테크 수혜가 예상이 될 거고요. 지금 D-7일 불확실성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달러라는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이 달러가 약세로 가느냐 강세로 가느냐 뭐 찬반 논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강세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겠고요. 그래도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 특히 가상화폐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국은 배가 고픈 상황.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비트코인을 사들일 의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은 이런 큰 손들이 국가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나 중국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스탠스가 상당 부분 강력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불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1억 4천 정도 와 있는데 1월 달에 1억 5천 찍을 가능성 높고요. 상반기는 거의 뭐 2억까지도 갈 수 있을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그렇게 강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가 이 붕괴해서 8만 9천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떤 18%의 급락 모습 보였지만 이게 다시 이 정책적 이 서포팅을 받기 시작하면 뭐 상당 부분 꿈틀거리는 모습 분명히 보일 거고요. 이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이 전월 대비 25만 6천 명이 증가하는 대폭 증가했죠. 그만큼 이 실업률 자체가 떨어지는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증시 부분이나 가상화폐 부분에서는 조금 멈칫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준금리 뭐 올 한 해 2회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뭐 증시 부분에서 쏟아지게 되면 당연히 증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상화폐 시장도 상당 부분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2회라는 이 기준금리 인하 부분은 4회 이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경제 부분에서 확실한 시동을 걸고 전진하기를 바라는 어떤 트럼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뭐 비트코인은 떨어졌다 하지만 얘는 뭐 1억 4천까지 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뭐 고점을 지금 어느 선산까지 회복하느냐가 지금 문제죠. 그리고 리플 역시 XRP 뭐 어느새 3,800원까지 올랐네요. 이게 지금 거의 작년 말만 해도 뭐 3,200원 정도 선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리플 이 코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뭐 미국 달러화 뭐 가치와 좀 동등한 어떤 이 가치 체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잠재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라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테더 역시도 마찬가지죠. 1,523원으로 지금 찍고 있는 요거는 좀 변동성이 좀 적은 그런 어떤 이 가상화폐 이 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밈코인이라 부르는 도지코인 역시도 지금 500원 선상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알트코인이 상당 부분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강세 현상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이제 물가가 안정적인 궤적으로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죠. 물가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 징조 현상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 연준에서 확실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증시나 가상화폐 시장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한다는 또 이런 상당 부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오히려 이런 우려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뭐 일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상승세는 확실하게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이 뭐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증시 부분에서 약화된 어떤 이 지표들이 나오지만 앞으로 또 뭐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이죠. 과연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지금 혼조세가 상승세로 확실하게 뻗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국채금리의 뻗치기 이 현상이 지금 뭐 4.8%까지 이번 주에 충분히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부동산은 치명타죠. 주담대 금리의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의 치명적인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10년물 아닙니까? 이 국채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 국내 부동산, 특히 부채 문제가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이 아킬레스건이 딱 잡혀 있는 건데, 이 국채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압박을 가해오면 어쩔 수 없이 시중은행 금리, 주담대 금리, 특히 뭐 가상금리를 조금 낮춘다고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국 국채금리 보십시오. 10년물 벌써 뭐 4.7%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 국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 국채, 일본 국채 서로 동조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 국채도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되면 여기도 지금 해외 자본이 뭐 급속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 부분 중국 경기 부분도 이 원화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다 무순위로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금리가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예전처럼 막 막무가내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물리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빠져나올 구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무순위를 받고 있죠. 14일 오늘 날짜로 마감이 되는데, 여기는 가족 2명, 자녀 2명만 있습니다. 서울 사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고 있지 않죠. 9억 8천 정도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시세가 거의 15억 정도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6억 정도 차이가 나죠. 8년 전 분양가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송파 센트럴 파크 센트럴도 나오고 있고, 뭐 그란트 리버 파크, 연신내, 힐스테이트 등촌역,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옥정, 경기권, 부산권, 인천권 계속해서 이렇게 무순위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차원에서 뭐 지금 신축 분양해봤자 뭐 그 고점에 분양가 물고 들어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몇 년 전에 나온 분양가 때문에 여기에 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니까 오늘 국토부에서 집 있는 사람은 무순위 못해, 좀 빠져줘. 로또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이 됩니다. 이게 또 법이 바뀌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이 무주택자만 가능했었는데 이게 다시 유주택자까지 확대가 되는 바람에 거의 한 세대 모집하는데 뭐 5만 명, 10만 명, 뭐 20만 명씩 이렇게 몰리니까 이거 뭐 청약 홈이 뭐 폭발될 정도죠. 그래서 올해 국토부가 2025년 뭐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 추후 다시 분양하는 절차인데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묻지마 줍줍 열풍이 막 살아나서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뭐 294만? 거의 300만이 신청을 했었죠.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을 주게 되는 그런 어떤 이 법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국토교통부가 또 오늘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뭐 인허가 그리고 착공, 선제 지표죠. 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착공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전년 동기 대비는 조금 뭐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분양이나 준공은 조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것도 지금 선제 지표가 상당 부분 지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함께 줄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지금 거래량도 지금 뭐 형편없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살 만한 마음의 여유가 뭐 있다라는 건 좀 비정상적인 어떤 멘탈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상당 부분 개인에게 있어서 혹은 건설사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 손실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진입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래량은 결국 아파트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이제 본격적 금융의 쓰나미는 1월 20일 이후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기존 올드한 자산 시장,
그냥 거의 이 쓰나미에 의해서 쓸려나갈 그 가치적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되겠고요. 특별히 한국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이제 가치 생산이 아니라 생존의 목표를 둬야 할 정도로 그나마 그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트 시장의 가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궤적을 의식해서 앞으로의 진입 여부를 따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 궤적 자체를 잊어야 돼요. 삭제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아파트 시장의 대변동의 역사가 2025년 상반기에 일어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금융 쓰나미 본격 1월 20일 이후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런 어떤 강력한 이 경제적 드라이브는 전 세계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증시 그리고 뭐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어떤 공포 심리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어떤 틈새가 있을 가능성 높죠. 반면에 올드한 자산 시장은 이런 금융 재편 현상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파트 시장은 이런 엄청난 영향 때문에 요동칠 그 가치 체계의 붕괴를 분명하게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날이 확실하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